안녕하세요. 책만장자입니다. 원인 모를 두통, 목, 어깨, 허리 통증에 시달렸던 전 세계 수백만 사람들이 효과를 봤다는 읽는 책, 존 산호 박사의 통증혁명이라는 책입니다. 국일 미디어 출판사고요. 처음 책만장자도 이 책을 접했을 때 통증을 마음을 통해서 치유한다는 개념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책에서 치유 사례를 여러 개 접하고 저에게도 직접 적용을 조금씩 해보면서 실제로 몸과 마음이 얼마나 잘 연결돼 있고 그것들이 잘못 치유가 됐을 때 몸에도 엄청난 신체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통증혁명 같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통증, 마음이 보내는 경고. 통증혁명. 존 산호 지음, 이재석 옹김. 국일미디어. KBS 다큐 마음에 소개된 존 산호 박사의 새로운 진단과 처방. 원인 모를 두통, 목, 어깨, 허리 통증에 시달렸던 전 세계 수백만 독자들이 효험을 본 읽는 약. 몸이 아닌 마음을 돌보면 통증은 사라진다. 네, 존 산호 박사는 미국 뉴욕대 의과대 재활의학과 교수이자 러스크 재활의학연구소 소속 의사다. 심신의학의 개척자로 TMS, 텐션 마요사이티스 신드롬, 즉 긴장성 근육통 증후군이라는 새로운 진단 개념을 이용하여 수술과 약물, 물리치료에 의존하지 않고 수천 명의 통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대표 저서로는 통증을 이기는 마음의 힘, TMS 통증 치료 혁명, 통증 유발자 마음이 있다. 네, 이 책은 1984년 출간된 통증을 이기는 마음의 힘의 후속작이다. 그 책에서 나는 긴장성 근육통 증후군 TMS라는 질환에 대해 이야기했다. 목, 어깨, 등, 허리, 엉덩이, 다리 통증을 일으키는 주범이 바로 이 통증 증후군이라고 나는 줄곧 생각해왔다. 첫 책이 출간된 이후 나는 TMS의 진단과 치료 개념을 더욱 가다듬어 왔다. 이 책은 그 결과물이다. 최근 수십 년간 이러한 통증 증후군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전체 성인의 80% 이상이 평생 한 번 이상은 통증으로 고생한다는 통계가 있다. 포브스지 1986년 8월 기사에 의하면 유행병처럼 번지는 각종 통증 때문에 직장 생활을 방해하는 질환으로 유행병처럼 번지는 각종 통증 때문에 한 해에 무려 560억 달러에 이르는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고 한다. 이제 통증은 직장 생활을 방해하는 질환으로 1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감기 다음으로 병원을 찾는 흔한 질환이 되고 있다. 이처럼 통증이 유행병처럼 번진 것은 불과 지난 30년 동안의 일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인류의 수백만 년 진화 과정에서 인간의 허리가 최근 몇십 년 동안 갑자기 약해졌다는 이야기인가? 왜 그토록 허리를 다쳤다는 사람이 많을까? 그리고 늘어나는 통증 환자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통증에 대해 왜 그토록 무력한가? 나는 이 책을 통해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한다. 나의 기본적인 주장은 의학계가 다른 모든 유행병과 마찬가지로 통증에 대해서도 그 본질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잘못된 진단을 내려왔다는 것이다. 흑사병이 창궐할 당시에도 의학계는 박테리아나 전염병에 대해 알지 못했다. 의학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에 통증처럼 흔한 질환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렵지만 의사나 연구자들도 전지전능한 신은 아니기에 잘못된 의학적 편견에 계속 사로잡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잘못된 편견이란 이러한 통증 증후군의 원인이 척추 구조의 이상이나 근육의 화학적 기계적 결함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감정과 신체의 변화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기존 의학의 생각도 무시하지 못할 편견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TMS에 대한 진단 경험 결과 내 의견은 이 두 가지 편견과 상충한다. 허리, 목의 통증은 비록 고통스럽긴 해도 인체에 해가 없는 신체 조직의 생리적 이상이며 주로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 내 기본적인 생각이다. 내가 배운 의학적 지식에 따르면 통증은 척추나 관절, 디스크 구조에 이상이 있거나 잘못된 자세, 운동 부족, 운동 과잉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팔, 다리의 통증은 주로 신경이 눌리기 때문이라고 배웠다.
그러나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니 신체 구조의 이상으로 인해 통증이 생긴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신체 구조적 진단에 근거한 주사나 초음파 온열 치료, 마사지, 운동 등의 치료법이 정확히 어떤 효과를 내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고 단지 몇몇 경우에만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만 있었을 뿐이다. 배나 허리 근육을 강화하면 척추가 강해져 통증을 예방할 수도 있다는 믿음도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발견은 이들 통증 환자 중 무려 88%가 긴장성 두통, 편두통, 속쓰림, 틈새 탈장, 위궤양, 대장염 등과 같이 정신적 긴장과 관련된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증상도 TMS의 일종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아직 이 책을 읽지 않은 독자들에게는 엉터리처럼 들리겠지만 이 점은 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통증을 비롯한 TMS가 정신적 긴장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기존 의학은 심리적 요소가 아닌 신체적 진단을 내려왔던 것이다. 네, 존 사노 박사는 이 책의 좀 핵심을 박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걸 정리해보면은 신체적 결함보다는 정서적이나 억눌린 감정이나 생각들, 여러 가지 심리적 원인들에 의해서 통증이 발생된다. 그런 것을 제거하면 통증은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완전한 신체적 결함이나 어떤 부상에 의한 통증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원인 규명이 불분명한 그런 통증들은 심리적인 이유에서 얼마든지 기인할 수 있다고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 책에는 총 7장 목차로 되어 있습니다. 통증의 증상, 증상이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지 설명을 해주고, 통증의 심리학, 통증을 일으키는 심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면 긴장이나 스트레스, 의식, 무의식, 열등감, 불안, 나르시시즘, 분노, 억압된 감정에 대한 신체의 방어를 다루고 있고, 세 번째는 통증의 생리학입니다. 자율신경계와 산소 결핍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네 번째는 그렇다면 통증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치료 전략과 현재 치료 개념, 치료 전략을 보면 심리적으로 생각하고 뇌와 대화를 하고 신체 활동을 회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존의 통증 진단의 방법에 대해서, 즉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병원에서의 통증 진단,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기존의 통증 치료에 대해서 여섯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몸과 마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이론과 사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통증 혁명에서 말하는 통증, 서서히 시작되는 통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TMS 통증의 절반 이상이 특별한 사건 없이 시작된다. 통증을 일으킬 만한 신체 동작이 전혀 없었던 경우도 있고, 신체 동작이 있은 뒤 몇 시간 혹은 며칠, 심지어 몇 주일이 지난 다음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 충돌로 인한 골절상의 경우, 시간이 지난 다음 통증이 시작되는 경우는 매우 흔하다. 자동차 후면 충돌로 인해 갑자기 목이 뒤로 젖혀진 경우, 엑스레이 촬영을 해도 골절이나 탈구 흔적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목, 어깨, 허리 부분에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팔이나 손에도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 자골신경통과 마찬가지로 환자는 큰 걱정에 휩싸이게 된다. 목이나 어깨 통증이 등이나 허리로 번져나가는 경우도 있다. 이런 증상이 TMS라는 것을 알면 통증은 오래가지 않지만, TMS가 아니라 신체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진단을 받으면 치료에도 증상은 사라지지 않고 몇 개월간 지속된다. 통증의 원인에 대한 해답은 환자의 심리 상태에서 찾아야 한다. 돈이나 건강상 문제와 같이 골치 아픈 이유도 있지만, 결혼을 하거나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즐거운 경험도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나는 운동 경기 도중에 통증이 시작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그들은 대체로 경쟁심이 강한 사람들이다. 당연히 그들은 몸 어딘가를 다쳤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TMS라는 것을 알았을 때 자신이 시합 때문에 매우 긴장한 상태였음을 인정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통증이 시작됐을 때 특별한 사건은 없었어요. 그러나 일상생활의 사소한 시련과 실패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 그는 항상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사람들은 걱정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통증이라는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 사실을 지적하자
환자는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사소한 압력에 대해 무의식적인 분노와 걱정을 많이 만들어내는 책임감이 강하고 완벽주의 경향이 있는 사람임을 깨닫게 된다. 통증이 나타나는 시점에 대해서 통증의 지연, 휴가 증후군, 명절 증후군, 이런 단어를 가지고 사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관찰되는 흥미로운 예도 있다. 이 경우 환자들은 집안에 누가 아프다던가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 등 몇 주일 혹은 몇 달에 걸쳐 큰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가 그 시기가 끝나고 일주일이나 2주일이 지나면 통증이 시작된다. 어려운 시기를 겪는 동안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의 역량을 모두 쏟아부었다가 그것이 끝나자 쌓였던 걱정이 자신을 위협하기 시작하고 통증이 시작되는 것이다. 휴가 증후군. 불안을 언제 경험하는가는 성격에 따라 다르다. 휴가 중에 통증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으며 이미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라면 휴식을 취하는 주말에 통증이 더 심해진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일을 떠나 휴식을 취할 때조차도 일에 대해 걱정이 많다. 그것은 지연된 반응과 흡사한데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일에 걱정을 소진시키지만 휴식을 취할 때면 걱정이 쌓이는 것이다.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마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약물, 명상, 바이오 피드백 등 마음을 편하게 하는 기법도 무척 많다. 그러나 이런 이완의 과정을 통해 억압된 분노나 걱정이 줄어들지 않으면 이완하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TMS나 긴장성 두통이 발생한다. 일상적인 걱정들을 뒤로 제쳐두고 즐거운 일에 주의를 돌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일을 끝내고 좀 쉬려고 할 때마다 어김없이 통증이 시작되는 환자도 있다. 통증이 시작되는 원인 중에 하나를 분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분노. 분노는 부모나 배우자 혹은 자녀와 같이 가까운 이들 때문에 생기기도 한다. 그들을 사랑하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심리적 부담을 갖게 되고 분노가 내면에 쌓이게 된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40대의 남성이 주말을 이용해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부모를 찾아뵈러 갔는데 주말이 끝나기도 전에 허리 통증이 재발했다. 1년 전 TMS 치료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처음 일어나는 통증이었다. 통증이 재발한 이유는 무의식적으로 어떤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내가 지적하자 그는 주말을 부모님과 무척 즐겁게 보냈다고 했다. 그러나 곧이어 소심한 성격의 어머니에게 신경을 쓰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보내야 했고 사실 부모님이 부담된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그는 착한 성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이어지는 분노가 완전히 억압되와 요통이 재발한 것이다. 분노가 통증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잠을 잘 자지 않는 아이 아빠에 대한 사례도 있다. 아이 때문에 아이 아빠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내 역시 하루 종일 아이에게 매달려 있어야만 했다. 예전 같으면 휴식을 취했을 시간에 아이를 돌봐야 했고 사람 만나는 일도 예전처럼 자유롭게 할 수 없었다. 꿈같은 신혼생활은 사라지고 아주 고된 일상으로 변해버렸다. 남편은 아이에게 화가 났고 아내도 신경을 써주지 못하는 남편에 대해 화가 나 있었다. 그러자 남편의 허리 통증이 발생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가정부 노릇도 해야 했다. 하지만 본인은 자신의 이런 감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분노는 무의식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무의식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통증, 즉 TMS가 발생한 것이다. 네, 이렇게 분노와 불안이 쌓여서 억압된 감정들이 통증을 나타낼 수 있다.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존 사너 박사는 이야기합니다. 네, 이어서 가족관계는 어떤 것이든 심리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원인 모를 통증인 TMS가 있다면 가족관계 때문에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 봐야 한다. 가족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의무감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생겨나는 분노는 내면에서 격렬한 충돌을 일으키고 결국 이로 인해 TMS가 발생한다. TMS의 발생 과정을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가 있다. 이 환자는 39살의 기혼 남성으로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업을 물려준 후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정력적으로 사업에 관여했다. 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그는 그런 자신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 통증은 2년 반 전에 시작되었고 나의 첫째, 통증을 이기는 마음의 힘을 잃은 후에도 계속되었다.
2년 넘게 통증으로 고생한 그는 통증 때문에 신경이 온통 날카로워졌고 신체 활동도 거의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환자의 통증이 아버지와의 불편한 관계 때문이라는 것은 명백했다. 네, 통증의 치료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초기의 통증 치료에 대해서 존 사노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TMS 치료법을 지난 17년간 계속 연구해왔고 발전시켰다. TMS 치료법은 통증이 마음과 몸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생긴다는 분명한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자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완치된 환자들은 대부분 통증이 정서적 요인 때문이라는 점을 잘 받아들인 이들이란 사실이다. 또한 통증이 사라진 사람들 중에는 통증의 원인이 마음에 있다는 내 진단에 회의적이었지만 운동요법에는 적극적인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특정 물리치료사가 다른 이들보다 더 치료율이 높은 경우도 있었다. 이런 관찰을 토대로 나는 두 가지 결론에 이르렀다. 첫 번째, 통증 치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환자가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환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일종의 페니실린과 같다. 어떤 환자들은 두 번째, 특정 물리치료에 대한 플라시보 반응을 보인다. 플라시보 효과가 나쁜 것은 아니다. 대개 일시적인 효과만 보인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완벽하고 지속적인 치료법을 찾는 데 있다. 치료 전략에서 존 사노 박사는 심리적으로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환자는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뇌가 어떻게 잘못 작동하는지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1장과 3장에서 이미 다루었다. 다음으로 통증의 심리학, 즉 인간은 오르날과 같은 환경에서 많은 분노와 불안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성격이 강박적이고 완벽주의적인 사람일수록 분노나 불안의 양도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 다음으로 환자가 해야 할 것은 자신의 주의를 통증이 일어나는 몸에 두지 말고 심리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나는 환자들이 통증을 느낄 때마다 의식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라도 주의를 집안 문제, 돈 문제 등의 걱정거리를 비롯한 심리적 요인으로 돌려볼 것을 원한다. 그것은 뇌에게 더 이상 통증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 메시지가 마음속 깊이 각인될 때 통증은 사라지게 된다. 네, 책만장자도 이렇게 존사노 박사가 얘기하는 몸과 마음의 연결, 네,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신체화가 나타난 지인의 사례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이 지인은 직장인이었는데요. 회사에 출근만 하면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처음에는 몸살인 줄 알고 약도 먹어보고 병원에도 갔지만 차도가 계속 없었는데요. 그 원인을 더 파고 들어가 보니 같이 일하는 팀장님이 계실 때 그 증상들이 더 심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팀장님의 얼굴만 봐도 긴장이 되고 무엇인가 실수라도 할까봐 조마조마했던 생각들이 떠오르고 감정들이 밀려와서 온몸의 신체화 현상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팀장님의 완벽하고 좀 푸시하는 업무 스타일 덕분에, 그런 업무 스타일 때문에 이 지인은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그런 이제 억압된 감정을 참아가면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그런 감정들이 통증을 만들어냈고, 그런 나쁜 감정과 그 통증들은 팀장과 부서 이동이 되면서 분리가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의 통증과 몸살 기운도 모두 사라졌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결코 몸과 마음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다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존 사노 박사의 통증 혁명. 지금 여러 군데 병원을 가도 통증을 해결하지 못하거나 신체적으로 아픈 데가 없음에도 통증이 계속 발생해서 잠을 못 주무신다면 이 책 통증 혁명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책 속에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책만장자였습니다.